8강 2생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개념이 조금 복잡죠? 자, 선생님들 사회복지 쉽게 얘기하면 뭐가 사회복지일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는요, 사회 더하기 복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는요, 두 사람 이상 모인 집단을 사회라고 하고요. 복지는 두 사람 이상 모인 집단이 다 함께 잘 사는 거. 쉽게 얘기하면 니도 잘 살고 내도 잘 사는 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서 쉽게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개념만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네모 박스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점에 보면 사회보험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우리나라 몇 대 사회보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대부분 사람들이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자,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대 사회보험 중에서 교재에 방갈로 3번과 4번, 5번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교재의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5대 사회보험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요. 사회제도 관련 부분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늘 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4번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교재 93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갈로 3번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자, 고용보험은요,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얼른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험이 고용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23페이지에는요,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교재 2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참고에 보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7에서 14% 미만을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점에 보게 되면 자, 14에서 20% 미만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 이상은 무슨 사회라 할까요? 초고령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페이지로 넘어가는데 24페이지에서는 노인복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가 한 5번 시험 나오게 되면, 시험 치게 되면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 나에 보니까 노인복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원칙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제연합이 91년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연합, 유엔에 가입된 나라에서는 국제연합에 가입된 나라에서는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독립의 원칙에서, 자, 독립의 원칙이 도대체 뭘까요? 독립의 원칙. 독립의 원칙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서 6번까지가 있는데 6번 정도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나이가 들면은 내가 살던 집에 살고 싶어 할까요?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할까요? 아무래도 내가 살던 집에 살고 싶어 하겠죠. 자, 방갈로 1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내가 살던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참여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한테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자,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새로운 걸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 부분입니다. 자, 참여의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의 끝에 보게 되면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참여의 원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보호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자, 첫 번 동그라미 1번의 가운데 줄에 보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보호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살던 집에서 오랫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무슨 원칙이라고요? 독립의 원칙이고요. 자, 젊은 사람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슨 원칙이라고요? 참여의 원칙이고요. 자,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무슨 원칙이라고요? 보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2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아실현의 원칙이고요. 자, 우리가 TV라든가 방송에 한 번씩 정년 퇴임을 하시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구연 동화를 가르쳐 주거나 영어를 가르쳐 주거나 한문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존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개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1년이 몇 달이에요? 당연하게 12달이죠. 자, 12달 중에서 가운데 달이 몇 월이에요? 대부분 6월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6월 중에서 가운데 날이 며칠이에요? 15일입니다. 자,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15일은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우리가 정신적 학대를 하고 착취하고 육체적 학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존엄의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별이 내하고 다르다고, 인종이 내하고 다르다고, 자, 경제적 지위가 없다고,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존엄의 원칙. 자, 5가지 다 했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25페이지에 다에 보니까 노인복지사업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유형에 보면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독거노인 보호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뒤로 잠깐 넘어가서 보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자, 노인 돌봄 기본과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통합이 돼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교재 원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독거노인 보호사업은요, 어떤 게 독거노인 보호사업일까?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독거노인의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상 밑에 보면 내용에 보니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거노인에게 안전을 확인하는 게 무슨 서비스라고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할까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사업 주체를 어디서 할까요? 시, 군,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2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자, 독거 어르신에게 안전을 확인하는 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상이 누구냐 되어 있는데, 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바로 밑에 줄에 보게 되면 가구 소득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업 주체가 어디라고요? 시, 군, 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 돌봄 기본과 노인 돌봄 종합은요, 차이점이 독거 어르신에게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는 노인 돌봄 기본이고요. 자, 가구 소득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해주는 거는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하면 그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게 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1년 중에 가운데 달이 언제라고요? 6월이고요. 6월 중에 가운데 날이 언제라고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노인 학대가 의심이 될 때 신고하는 기관입니다. 자, 노인 학대는 확실할 때 신고할까요? 의심이 될 때 신고할까요? 자, 의심이 될 때 신고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되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한다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이거는 국가고시에 우리가 시험이 한 10회 정도 하게 되면 7번 내지 8번 정도 국가고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노인학대가 의심이 될 때 신고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26페이지 교재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 보게 되면 노인학대의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는 어떤 사업을 할까요? 내용에 보니까 노인 인권 보호 사업도 하고 노인 학대 예방 사업도 하고요. 노인 인식 개선 교육, 노인 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의 노인 권리 보호, 기타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다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힘들겠죠? 그러면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느냐면 노인 학대만 들어가게 되면 어느 기관이 뭐라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면 나왔던 경우에는 노인 인권 보호 사업이라든가 노인 학대 예방 사업이라든가 노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노인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어디고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 학대 예방만 들어가면 어디라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노인 학대는 확실할 때 신고한다, 의심이 될 때 신고한다, 의심이 될 때 신고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바로 밑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용 쉼터라는 곳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26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교재를 넘어가게 되면 내용에 보게 되면은요, 하이펀이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어떤 글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이펀에 보니까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대 피해 노인이라는 단어는 앞에 모두 다 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이펀에도 붙죠? 학대 피해 노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학대 피해 노인 그 줄 가운데 보면은 전문 심리 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니까 학대 피해 노인 되어 있고요. 그 줄 끝에 보니까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요?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뭘 하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이라는 교재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하이폰에 보니까 학대 피해 노인 전문 심리 상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학대 피해 노인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동일한 단어가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하이폰에서 뭐를 핵심으로 보냐면 보호가 핵심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뭐 해준다고요? 보호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줄 끊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중에서 전문 심리 상담인데요. 상담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호를 해주고 두 번째는 상담을 해주고 세 번째는요. 기본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요. 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원가정이라는 게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해준다고요? 상담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자, 방갈로 2번에 보게 되면 자,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치매 안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자, 그럼 치매 안심센터는 사업을 어디서 할까? 자,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시군구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대상이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치매 노인만 가능하냐고 합니다. 아닙니다. 일반 노인, 치매 노인, 가족. 자,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어디라고요? 사업 주체는 시군구 보건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치매 안심센터는 어떤 업무를 할까요?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어떤 일 한다고요?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자, 사업 주체가 시군구라는 거 이것만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쪽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 보게 되면 노인 건강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 보게 되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대상이 누구 하니까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건강진단 희망자와 보건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되어 있는데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자, 그냥 대상은요, 저소득층이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65세 이상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소득층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 주체는요, 대상은 여기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걸 다 기억하려고 하면 선생님들 힘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노인 건강진단은 사업 주체가 시군구 이것도 어디라고요? 시군구 보건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치매 안심센터도 어디서 사업을 한다 그랬죠? 치매 안심센터도 시군구 어디라고요? 보건소. 자, 그럼 노인 건강진단도 어디서 한다고요? 노인 건강진단도 어디서 한다고요? 시군구 보건소. 자, 보건소 근무하는 간호사가 저소득층 집에 찾아가서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는 게 노인 건강진단, 혈압이 높은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노인 건강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챈트는 좀 길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 그 사회복지 제가 요양보 표준교재에서 1장 챈트를 수업하다 보면
물론 3장도 있지만은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1장 요양보호 개론 부분에서 제도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선생님들 예를 들어 설명드릴 테니까 힘든 부분들은 한 번 더 돌려듣고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제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수업을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9페이지까지, 나머지 안 한 부분은요,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넘어가도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